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대화록이 고의적으로 삭제 미 위반됐다는 검찰의 발표 문제 없습니까? 인데요. 3344님은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예스입니다. 실수로 이관을 안 했다면 더 큰 문제겠지요. 청와대의 시스템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나라의 비상사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5226님은 여야의 꼬투리 잡는 건 달인이 됐지만 수정을 삭제로 보는 논리는 억지 논리 아닌가요? 노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 그리고 최욱 씨와 함께하는 금요시사 퀴즈.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쁜이 꽃분이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잠시 후죠. 저희 프로그램 뉴스 정면 승부가 끝나고 저녁 8시부터 피파 랭킹 7위인 이 나라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우리나라는요 7년 전인 2006년 6월 23일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에 패해서 16강 진출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프랑스, 2번 스위스, 3번 스페인, 4번 이탈리아. 정답을 아시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예스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메시지 창에 정답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답자 중 3쌍을 선정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과 다이내믹한 음악의 향연, 넌버벌 퍼포먼스, 오리지널 팀 내한 공연, 푸에르자 부르타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입니다. 에스파냐어로 잔혹한 힘이라는 뜻을 지닌 넌버벌 퍼포먼스 푸에르자 부르타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모티브로 한 공연인데요.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 없이 꺄 하는 환호성으로 가득 차는데요. 특히 춤을 좀 아는 분이라면 더욱더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이 다이내믹한 음악에 맞춰서 배우들이 등장해서 뛰고 막 날아다니고 물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공연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쇼입니다.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는 크레이지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푸에르자 부르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연됩니다. 네, 금요일 저녁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최욱 씨가 아주 정말 신나는 그런 선물 갖고 오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최욱 씨, 저는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데, 네, 이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네. 네. 아, 오늘 공연은요. 와, 이거는 스트레스는 무조건 한 방에 날아갑니다. 네. 꼭 정답을 맞춰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뭐죠? 아, 이제 잠시 후에 많은 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게 되는 축구 경기가 있어요.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저녁 8시부터 그렇죠. 예, 네. 피파 랭킹 7위입니다. 대단한 성적이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이 팀을 우리가 이겨야 스트레스가 풀리죠. 풀리겠죠. 네. 이 나라와 이제 평가전을 치르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이 나라에 아픔이 좀 있지 않습니까? 7년 그렇죠. 전에 네, 맞습니다. 16강 진출이 좌절된 바 있는데 이 나라를 마치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한번 볼까요? 네, 1번 프랑스, 2번 스위스, 3번 스페인, 4번 이탈리아입니다. 하나같이 다 강팀이네요. 다 강팀이네요. 예. 전부 유럽에 있는데 하나같이 강팀이라서 네. 7위 갑자기 청취자분들이 7위가 도대체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7년 전 저희가 2006년에 이제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진 거죠? 그렇죠. 네. 그 소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네. 예. 정답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정답을 아시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단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앱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yes, YES 예스를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메시지 창에 정답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선물 티켓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 뭐죠? 저희가 이제 세 쌍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네. 대사가 없어요. 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 복잡하신 분들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푸에르자 부르타. 이름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내용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쉽게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 그냥 되겠습니다. 날라다니고 날라다니고 부서지고 예. 와 정말 이거 연예인들도 네.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이들 지금 간다고 해요. 네, 음악이 특히 또 신나고. 다이내믹하다면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서 맥주를 또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너무 네. 많이 마셔가지고 또 싸움 네. 나면 큰일 납니다. 예. 네. 공연 날짜는 언제죠? 예, 오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입니다. 네.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네. 7년 전 이 나라 때문에 16강 진출이 좌절돼서 많은 분들이 열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네. 2006년 6월 23일입니다. 이제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이었는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 1승 1무를 기록하던 당시 이제 감독이 아드보카트였거든요. 그렇죠. 네. 16강 진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 이후에 뭔가 또 기적이 나는가.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솔직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아쉽게도 이날에 0대2로 패하면서 아픔을 겪어야 했죠. 아직 이런저런 논란도 많았어요. 많았어요. 옵사이드 갖고도 그랬고. 예. 네. 그것 때문에 또, 네. 어떤 모 해설위원이 방송에서 또 모습을 안 보였어요. 예, 그런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최욱 씨 혹시 축구 좀 하세요? 축구 좋아하고 또 축구를 잘해요. 주로 어디를 많이 써요? 신체 부위 가운데. 축구는 당연히 아니 주로 머리를 많이 쓰는지. 아니죠. 발재간이 대단합니다. 발재간이 대단하다. 거의 뭐 저는 메시. 손으로는 안 쓰세요? 손으로는. 에이, 그러지 그러지 말아요. 않고요? 예. 네. 네이마르 수준이에요. 메시 정도.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네. 제가. 호나우도 정도. 호나우도 정도. 네. 네. 오늘 손흥민 선수도 나오고 머리를 많이 쓰는 그 김신욱 선수도 출전한다고 하는데. 네. 손흥민 네. 선수가 지금 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지금- 헤트트릭을 기록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앞서 네이마르 수준이라고 했는데 네. 최욱 씨 그 실력을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 네. 안 된다. 네. 네. 청취자분들께서는요, 이 정답 보기에서 이렇게 보내주실 때, 과연 오늘 우리 팀과 이 팀과의 전적이 네. 스코어가 어떻게 될지, 네. 그것까지 한꺼번에. 그런 거 하지 마요. 요새요. 그래서 스포츠 결과를 맞추고 이 도박이 사회적 또 논란이 되고 그렇군요. 있어요. 그런 거 네. 하지 마세요. 맞아, 큰일 나요. 네. 그런 거 가위바위보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작진께서 그 스코어까지 맞히면은 그래요? 추가로 선물까지 자, 드리겠다고.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제작진 번지고 좀 조심하셔야 있습니다. 될것 조심해야 같아요. 됩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실력으로 승부하고 네. 우리 예측하지 말고 네.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예. 맞습니다. 퀴즈 그만. 다시 한번 정리해 퀴즈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과했을까요? 갑자기 그 도박이라는 말 하는 다음에 갑자기 놀래갖고. 네. 아니, 농담으로 네. 드린 말씀입니다. 네. 예. 잠시 후에 이제 저희 뉴스 정면 승부가 끝나고 나서 8시부터입니다. 피파 랭킹 7위인 오늘의 정답이 이 나라 평가전을 치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7년 전에 이 나라한테 져서 16강 진출이 좌절된 바 있는데 이 나라를 맞히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프랑스, 2번
스위스, 3번 스페인, 4번 이탈리아입니다.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던지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같이 강팀이라서 네. 정답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그 피파 랭킹 7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면요. 대한민국이 피파 랭킹 56입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 1번, 2번 스위스, 3번 스페인, 4번 이탈리아. 대단한 강팀이죠. 힌트를 주세요. 이번에 저희 우리나라가 그 공격력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네. 공격의 스위치를 꺼놨어요. 그동안에. 공격의 스위치를 좀 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계로 유명한 나라. 시계로 유명하지요. 알프스 소녀. 알프스 소녀. 네. 그렇지요. 이 정도면 알까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더 이상 보기가 가면 뭐죠?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프랑스, 2번 스위스, 3번 스페인, 4번 이탈리아입니다. 네. 오늘 저녁 몇 시에 경기하죠? 방송이 끝나고 8시부터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네. 정답을 어떻게 보내면 됩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물정 뭐였지 하는데 네. 0945번 9 빼기 4는 5죠? 와, 머리 쓰셨네요. 네. 9 빼기 4는 5. 네. 9 빼기 4는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주파수죠, 주파수. 예, 그렇습니다. 94.5.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힌트 다시 한번 할까요? 힌트요? 네. 이 나라가 이제 국기가 십자가 모양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괜한 얘기했나? 알프스 소녀. 네, 네. 시계로 유명한 나라. 네. 유럽에 있습니다. 네. 공격의 스위치를 켜라.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승부 마치는 시간까지 그때까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최욱 씨 감사합니다. 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예상은 했었는데 너무 예상보다도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나 신사역에서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교보개발원 입구에서 영곡사거리, 반대쪽으로도 영곡사거리에서 양재역, 강남역에서 신사역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진입도 무척 어려운데요. 남사에서 수원까지 20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까지도 다시금 밀리는데 이유는 사고 때문입니다. 서울 요금소 부근 하이패스 1차로에서 버스끼리 부딪혔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부근으로 더욱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이후로도 달래내곡에서 반포 사이로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 조금 전에 금요 시사 퀴즈 했는데 잘 들으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축구대표팀이 이 나라와 경기를 하죠? 네, 저 말씀을 드리면 네. 안 되는 건가요? 그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스위스하고 평가전을 이제 조금 후에 시작을 하는데요. 네네. 선발 명단이 좀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김신욱 선수가 홍명보 출금 이후 처음으로 지금 선발 원톱 공격수로 나서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선발 명단 발표가 됐는데 여기 네. 이제 공격진을 보니까 김신욱, 손흥민, 그리고 김보경, 이청용 이렇게 4명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김신욱 선수가 이제 원톱 공격수 역할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측면 공격수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FC 도쿄의 장현수 선수하고 호흡을 맞추는데요. 장현수 선수도 이제 기성용하고 호흡 맞추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비는 이 홍정호와 김영권이 중앙 수비 맡고 또 좌우에 김진수와 이용이 포진하는 포백 수비진이 여전히 나서게 됩니다. 골키퍼는요? 예, 골키퍼로는 정성용 선수 벤치에 있고요. 김승규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섭니다. 김승규 선수가요? 네, 그동안 말이 많았고. 글쎄요. 홍명보 네. 감독은 어제 이제 정성용 선수 여전히 믿는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믿기는 믿는데 오늘 선발로는 김승규 선수가 나왔네요. 네, 정순진 선수가 좀 답답하겠어요. 네. 네, 오늘 아무래도 김신욱 선수 이제 처음 선발로 나왔고 장신
60m의 장신 공격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활용법을 보는 게 아마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존처럼 김신욱 선수의 머리만 노리고 이제 헤딩 그 골만 노리는 단조로운 패스 이런 축구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김신욱 선수가 이제 수비를 몰고 손흥민, 김보경, 이청용 이 세 선수가 빠른 움직임으로 찬스를 만드는 그런 아마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스위스의 이 샌데로스 선수 그 7년 전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전 선제골 넣었던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 역시 이제 굉장히 그 피지컬이 좋은 장신 공격수인데 네. 두 김신욱과 샌데로스 두 선수 장신 공격수의 맞대결도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키 큰 선수가 양 팀에 다 있네요. 네네. 네. 우리 김승규 선수랑 정성년 선수는 누가 더 키가 큰가요? 정성용 선수가 좀 키는 더 크죠. 그리고 정성용 선수가 팔이 굉장히 길어서요. 네. 뭐 신체 조건으로는 골키퍼로는 정말 타고난 선수라는 극찬 많이 그래요? 들었던 선수입니다. 네. 예, 예. 네. 오늘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스위스 이게 뭐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사실 이게 평가전이어가지고요. 네. 뭐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네. 스위스를 상대로 굉장히 이렇게 그 피지컬 좋고 네. 진짜 그 몸 좋고 이렇게 거친 축구하는 유럽팀 상대로 한국이 어떻게 공격 풀어가느냐 보시는 게 가장 그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은경 기자 오늘 설명은 꼭 감독 말씀과 비슷해요. 아, 제가 그렇게 말한 그렇지 네. 않은데요.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이 아시아 시리즈에서 첫 경기를 했죠? 네. 예, 오늘 오후 대만 타이중에서 경기를 했고요. 첫 상대는 이탈리아의 포르티투토 볼로냐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삼성이 5대2로 이겼는데요. 그 8회까지 2대2로 굉장히 팽팽했어요. 사실 이탈리아가 야구를 못하는 팀은 아니지만 네. 이 프로리그가 있는 나라는 아니어가지고 한국이 아무래도 한 수 위라는 평가는 받는데 네. 계속 5회까지 2대2 동점이 됐다가 8회에 이승엽 선수가 2사 1, 2루에서 오베르토 상대 투수를 상대로 5월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이 홈런이 결승 홈런이 되면서 5대2 승리를 거뒀고요. 예. 재밌는 거는 사실 그 이탈리아 팀이 이승엽 선수 앞에서 박성민을 걸렀거든요. 네. 그리고 이승엽 선수한테 홈런을 맞았는데 역시 국제대회 8회 이승엽 홈런 치는 그 타임이다. 이런 거 좀 보여준 알겠습니다.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예, 예. 역시 이승엽 선수 또 국제대 큰 경기에 강하다 이런 면을 진면목을 보여줬네요. 네, 네. 오늘 스포츠서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후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오늘 밤 어때? 이런 깐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피파 랭킹 7위의 강호인 이 나라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이 팀에 져서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이 좌절됐는데요. 보기는 이렇습니다. 1번 프랑스, 2번 스위스, 3번 스페인, 4번 이탈리아.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또는 예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 강지현 변호사님 그리고 하우영 기자와 함께하는 새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도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잠시 후 새 남자의 정치 수다에서는 오늘 검찰이 발표한 거 있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냐 또 뭐 실종이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새 남자가 만났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전문가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축구,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데 오늘 세 가지가 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요.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들 있으면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 교육, 축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축구 오늘 경기가 있고요. 교육은 서울대가 가군인지 나군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보니까 뭐 주요 대학들이 논술 줄이고 정시 확대하고 모집군을 줄줄이 이동하면서 학부형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냐 하는데, 네. 오늘 정치 이야기 하죠. 오늘 정치가 또 만만치 않죠? 하 기자. 네. 네. 하 기자는 오늘 검찰의 이 발표. 네. 대화로 뭐 실종이냐 폐기냐 이 문제 갖고도 또 정치인권에서는 뭐 폐기가 아니다, 실종이다, 실종도 아니다. 뭐 이 용어 자체 갖고도 굉장히 뭐 말이 많은데.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해석만 남았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하필 금요일 날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정말 힘이 듭니다. 네, 일주일 전에도 그 얘기 하셨는데. 예, 네. 이번에도 또 금요일 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언론의 입장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네. 그 금요일 날 발표를 하면은 일단 주말에 이슈가 이어가지질 않습니다.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에도 신문은 당연히 일요일에 나오지 않죠. 네. 방송 같은 경우에도 꼭지가 많이 줄어들면서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말랑말랑한 꼭지가 많이 들어가면서 네. 정치 이슈는 많이 줄어들죠. 네. 꼭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금요일 날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뉴스 정면 승부 정치 수다에서 하니까 여기 금요일 소재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강지원 변호사님 오늘 검찰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오늘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수사하는 게 본업이니까요. 네. 그럼 뭐든지 이제 뒤지고 캐고 하겠죠. 네. 그건 뭐 검사 결과를 냈잖아요. 네, 발표를 했죠. 예상한 대로인 거예요? 아이고 자신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 자신이 네. 파악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또 이 자기 혼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네. 법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네.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 교양이 있고 좀 수준이 높다면
이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든가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든가라고 하는 경우는 이건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냥 너무나 차전에 소초치고 장치고 너무 많이 해서 이거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이 시비를 거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요. 네. 요즘 정치 이슈들 네. 우리가 오늘 정치 수다 떠는 날 아닙니까? 네. 앞에 말씀하시던 예. 축구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에요. 네. 근데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이 빠지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온통 정치 이슈에 맞아요. 검찰이 끼어가지고 또 처치고 장치 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거 참 웃긴다. 네. 근데 어떻게 하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상당히 있죠. 검찰 출신 정치인 문제가 아니고 네. 검찰 자체가 이것저것 옹한 데를 다 쑤시고 네. 하는데 네. 예, 당연히 고소가 되고 하면 이제 조사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실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실종. 네. 정치는요 검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검찰을 끼어듭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면 검찰은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다 재판할 국리만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그래서 저는 정치 실종 상태다. 정치인들이 정치적 역량을 키워라. 네. 정말 정치를 정치답게 하는 역량을 키우세요.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여의도에 네. 여의도에 상당한 파장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네. 아주 주장들이 엉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여야가 엉킨데 더 엉킨 오늘은 나오죠? 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세요. 간단하게. 워낙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복잡한가? 피로도가 높아서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는 포기가 있느냐, NLL 발언에 포기가 있느냐 없느냐였죠. 거기서 시작된 거였죠? 예. 새누리당의 정문원 의원. 예. 지난해 10월에 정문원 네.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 말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포기 발언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해 보면은. 예.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언하는 네. 말을 좀 더하는 식으로 포기에 관련된 단어는 없고요. 단어는 없었다. 예. 근데 부연하는 말 자체의 뉘앙스에 대해서도 또 언급은 있잖아요. 그렇죠. 해석에 대한. NLL 문제는 치유됩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치유를 놓고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이어진 이제 폐기 의혹으로 넘어가죠. 폐기 의혹도 가급적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거 사실 좀 복잡합니다. 한 문장이 뭐예요? 복잡한데 한 문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건 좀 복잡해서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삭제 지시를 했다. 예. 네. 그리고 조 전 비서관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방금 전이죠.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조 전 비서관이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지난 1월에 한 10개월 전이죠. 1월에 검찰에 출두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으나 그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출두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지시를 받았네요. 그렇죠.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두고 노무현 재단에서는 그 비서관의 발언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 전 비서관의 발언을 삭제 지시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새누리당은 검찰의 결론대로 삭제 지시가 있었으니 이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문재인 의원한테 이제 맹공을 퍼붓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국가기록원의 회의록이 이관됐냐 안 그렇죠. 됐냐. 예. 근데 분명히 안 된 걸로 나온 거죠.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을 노무현 재단에서는 실수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새누리당에서는 그것은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자, 이 검찰이 밝힌 수사한 거 한 거의 석 달에 걸쳐서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권이 왈가불가하는 부분들, 강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건 뭐 정리가 안 되나요? 저한테 말씀해 보셔야 네. 저는 이 빵점 정치판이 하나도 사라질 게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 이 자체가 빵점 아닙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몇 점인지 여쭤보질 않았네. 네. 빵점이에요. 물어보나 마나. 그런데 이게 정쟁의 소지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에 관해서 제가 아주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예.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정쟁밖에 할 줄 모릅니까? 네? 이게 이렇게 NLL 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NLL이 뭐 어디로 옮겨집니까? 뭐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허구한 날 서로 이제 비방을 하는데 오늘 검찰 수사 결과가 딱 나왔잖아요. 네. 그것을 놓고서도 반응이 쫙 달라져요. 쫙 글쎄요. 달라져요. 네. 네. 그래서 자기들 이제 유리한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불리한 얘기는 입 딱 씻고 이것은 도둑놈 깡패 심보지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이게? 네. 세상에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우리 하 기자님이 뭐 조비서관이 무슨 말을 했다, 착오를 했다. 아, 착오는 또 왜 하고 또 실수는 또 왜 하고 그러냐고. 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바뀔 수도 있고 한 겁니다. 근데 예. 좀 팩트인데. 네. 맨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전략적으로 꺼낸 거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작년 선거판에서 좀 써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새 와가지고 포기란 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한참 논의를 하다가 네. 오늘 드러난 바에 의하면 포기란 말은 김정일이 했더만. 예. 네, 김정일이 포기를 했다고 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가 내 임기 중에는 뭐 해결이 될 거다고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아주 치유가 된 거라서 수정을 또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 해석 가지고서도 또 싸워. 글쎄. 이게 사실상 포기에 동조하는 얘기다라고 네. 해석하는 거 하면 네. 아니 그럼 포기는 절대로 아니다. 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싸움 방식은 다 저도 할 줄 알아요.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쓸데없는 싸움 방식 아닙니까? 예. 이런 태도부터 고치면 안 될까요? 네. 네? 이거 좀 고치자고 좀 해주세요. 1년 내내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지겹죠. 네.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정말 남북 간의 이 서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NLL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은 지금 부인하고 앉아 있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와서 북한이 태도가 변해갖고 저렇게 한 것이지만 그걸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향한 그런 논의를 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바쁜데 네. 이거 저 세상 사람이 된 사람이 요 말을 했는데 요 말을 했으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뭐 선거판이었다고 진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 끝난 지금은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네. 그리고 그래서 여당에서는 아니 이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는 것도 난 요상하게 생각하고 네. 야당은 사사건건 변명하고 말이죠. 무슨 뭐 아니라고 뭐 자꾸 그랬었는데 그것도 난 못 믿겠고. 예. 그래서 정치권에는 불신만 점점 커진다. 네. 이렇게 뭐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NLL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 크게 두 가지 갈래죠. 지금 말한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 대화록을 뭐 폐기냐, 뭐 실종이냐,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유출한 의혹.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출발을 했죠. 네. 그러니까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죠. 검찰이 오늘 발표를 하진 않았고요. 네. 예. 조만간 수상기 의원하고 수상기 의원 수상기 국회의원을 소환을 다음 주쯤 하겠죠. 예, 하고요. 네. 김무성 의원은 이번 주 했죠. 예, 그것 가지고도 또 말이 많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발언. 네. 일본어인데 찌라시를 보고 했다. 정보지죠, 정보지. 예. 네. 여의도에서 정보지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는 거 하기자 봤어요? 사실 제가 오늘 좀 갖고 왔어요? 일부 들고 와봤는데요. 아, 정말 있네. 예. 네.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아니고요. 어디서 얻었어요? 사실 뭐 이게 정당 출입 기자하고 증권 출입 기자, 법주 출입 기자들은 사실 참고를 하거든요. 이게 뭐 메일로 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참고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업체도 전기간행물법 등록 업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정당 출입을 오래 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적으로 참고를 하기도 하고 뭐 중요한 때는 좀 뭐 수시로 참고를 하기도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냐면은요. 예를 들면 안철수 야권연대 참여 득보단실 이런
약간 맥락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사실 핵심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사실 2010년 이후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핵심적인 정보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NLL 관련된 이런 국가기밀이 담기면은요, 이건 수사 대상이죠. 네. 그런 이야기를 사실 김무성 의원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선 캠프에서 만들어 놓은 정보 관련 문건과 정보지를 착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나머지는 좀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발언은 아닐까라는 의혹도 네. 좀 가져봅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네. 평가해 주시고 예스로 의견 주신 분인데요. 1777님인데요. 세 분 너무 재밌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로 또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인데요. 5574님은요. NLL 발언 포기 발언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님, 하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새남자 수다 잘 듣고 퇴근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네. 김무성 의원이 이제 변명을 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신은 NLL 회의록을 이 비밀리에 훔쳐보지 않았다. 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 얘기 같고 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읽었느냐. 근데 읽은 내용이 나중에 최근에 밝혀진 녹취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토치가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700자 이상 똑같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원래 그 대학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단어 어휘가 4개 이상 되면 표절이라고 하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변명을 하다 보니 찌라시 형태로 이 대화랑 문건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걸 봤다. 하루에도 뭐 수십 건 정도 이렇게 보고서나 정보지가 난무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집권당이죠. 네. 집권당의 총괄선대 본부장이 이런 식의 보고서나 무슨 자료를 가지고 선거 유세를 했다. 그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문원 의원이 먼저 얘기한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투입된 것이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품위가 있지. 이걸 이제 좀 축소해서 말하다가 보니까 찌라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변명을 해도 좀 실수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럴듯하게 변명을 해야죠. 변명을 하려면. 예. 네.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2개 해도 되는데 짧게만 해주세요. 네. 6월에 김무성 의원이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뭐라고요? 예, 정상회담 대화 내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정문원 의원이 말한 내용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한 NLL 문제 발언을 종합해서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내용과 이후 지금 최근에 정보지에서 얻었다는 거는 배치되는 느낌이죠. 예. 자체적으로 나온 문건에서 봐서 말을 했다라는 부분이 과거에 이야기했는데 이 6월에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끝나고 나서 밤에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는 다르다는 거죠. 예. 네. 2개 다 봤나?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기는 하는데, 네. 앞서 우리 하 기자께서 치유라는 그 발언 해석을 놓고 여전히 문제에 불씨가 남아있다. 근데 검찰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강 변호사님 한 번 더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 볼까요? 이제 검찰이 그 해석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이제 선을 딱 걷어요. 기자들과 일문인터뷰에서요. 잘한 거죠, 그건요? 이제 기소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검찰에서는. 재판에 넘긴 입장이니까 법정에서 이제 다투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이 정쟁으로 더 이상 가지 말고 네. 재판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정말 할 얘기가 있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NLL에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뭐 이런 생산적인 논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그런 강주현 변호사님의 말씀과 같은 의견 주신 분이네요. 0369님은 이제 정치판 말싸움은 그만 듣고 싶어요. 찌라시는 저도 안 믿는데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이야기는 찌라시 정보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사건 이석기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의원과 관련한 공판 사건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 이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까
보교에서 방청하기 위해서는 거죠, 방청객.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밤새면서 줄을 서는데 이 원래 방청권 얻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까? 대체적으로 뭐 그냥 이런 예는 거의 없어요. 네. 이제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양쪽에도. 네. 네. 그런데 이제 워낙에 많이 밀리니까. 네. 뭐 그냥 순서대로 입장하면은 그냥 막을 수가 원래 없잖아요. 선착순인가요?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비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꽉꽉 차는 예도 별로 없습니다. 네. 미리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재판 가면은요. 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네. 재판 그렇습니다. 말이 공개 재판이 뭐 방청객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판사분들께서는 좀 심심하시겠어요? 아무도 없으면요. 뭐 조용하죠. 이번 같이 방청객들이 많으면은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차일씩 밤샘을 하고 말이죠. 이런 사태가 생겼다는데 이거 진짜 해외 토픽감이죠. 그러네요. 네. 재밌는 현상이죠. 네. 네. 방청객이 법정에서 뭐 이렇게 소리 지르나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재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야말로 보기에서 들어간 그래서 표를 얻었나? 실제로 그 3분 정도가 감치된 것으로 보도가 그래요? 예. 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분들도 있었네 그러니까요. 네. 글쎄요, 그거는 뭐. 네. 이 공판에서 보면은 이제 RO라고 그러죠? 네. 어려운 단어. 또 레볼루셔너리 오르거니제이션. 영어도 좀 하시네요. 네. 네. 여기서의 어떤 그 녹취록 원본 파일이 뭐 짜집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서로의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검찰과 또 피의자인 그 이석기 의원 쪽에서 이제 서로 오고 갔나 본데 강 변호사님 그 이 공판이 다른 것과 등의 이제 집중 심리제로 열리고 또 이 녹취록이 짜집기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거 갖고도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거는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중요한 사건이니까 집중심리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재판을 뭐 3주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에 뭐가 다르게 이게 집중적으로 그냥 몰아서 이제 한다는 얘기죠. 몰아서라는 것은 계속해서 빨리빨리 잡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뭐 오늘 하고 내일도 재판은 모레도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판사의 재량이죠. 근데 뭐 이런 사건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증거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RO 그 회합이 얼마나 있었고 거기서 무슨 발언들이 나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제보자가 이제 녹취를 해서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녹취록이 제대로 된 것인지 국정원이 또 편집한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뭐 상당수는 녹취록 원본 파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가 빠졌다고 하는 거니까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서 쓴 그 내용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판사들 이제 자유심증에 달려 있는 거죠. 하 기자, 이 통진당 관련해서 언론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 부분이 통진당 입장에서는 득실이 있겠죠. 그렇죠.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보도를 워낙 많이 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진당이라고 하기보다요. 진보당이라고 해주기를 원할 만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줄여서 말하는 말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밝혀진 내용인데요.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녹취 파일 일부 원본 삭제 말고요. 녹취록에 단어가 오류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국정원이 왜곡 의혹이 일면서 수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곳을 세보니까 112곳이 수정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부분에서요. 예를 들면 뭐 선전수행이 성전수행, 그리고 절두산 성지가 결전성지, 뭐 구체적 준비가 전쟁준비, 뭐 이런 식으로 호전적인 단어로 표현이 된 그것이 정정이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사실 언론의 보도도 있었어요, 이전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빌자면 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 지금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좀 정확한 보도가 나오기를 좀 원하고 있겠죠.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 강 변호사님 아주 좀 한번 이것만 정리 한번 해주시죠.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얘가 서로 맞서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국회 선진화법은 위헌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오히려 새누리당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더 타협적인 자세로 야당에 접근을 하세요. 그래야 이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야당도 자꾸 이렇게 버티기 위해서 회방 놓지 말고 좀 협조를 해라. 여야가 좀 타협하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시간이 금방 지났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오늘 금요 시사 퀴즈. 네, 푸에르자 브루타 공연 티켓 받으실 분 세 분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스위스였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6361님, 8410님, 0094님입니다. 그리고 대화록이 고의적으로 삭제 미 위반됐다는 검찰의 발표 문제 없습니까?에 대한 저희가 자체 문자 집계한 결과는 7대3으로 노라는 문제가 많다.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정명승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